자,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현재 도시화 계획의 흐름 중에 하나인 유비쿼터스 도시, UCT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유비쿼터스라는 개념, 우리 전자정보, 전자 시스템,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중에 하나죠. UCT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유비쿼터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시계획 기사시험에서 출제되진 아니하겠지만, 우리 분야, 유관 분야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자격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 찾아보시는데, 1988년 제녹스 마크와이저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신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는 도시다. 그런 개념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1988년이라고 했을 때 이제 현장으로 살펴본다면 우리 마가리드 현장 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화와 그런 네트워크 세계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화가 하나로 이어진 그런 개념에서 처음 등장한 거죠. 그런 개념이 이제 계승 발전해서 지금 현재 이제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도시 계획일 수 있겠죠. 다른 미국이든 유럽이든 유비쿼터스라는 것에 있어서 반응은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전체 도시 전반을 컨트롤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현대 도시 계획가들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현대 유비쿼터스는 시간, 공간, 기기의 구애를 받지 않고 네트워크 환경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의미를 말한다.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디바이스겠죠. 우리 핸드폰과 같은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그 공간을 제어하는 과거 그 CF 같은 경우 보면 아파트 분양 CF 같은 경우 보면 전화해서 가스불을 끈다든지 이와 같은 게 유비쿼터스다. 그래서 기본적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에서는 도로, 교량, 학교 등의 도시 기반 시설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 53가지 그런 도시 기반 시설들과 첨단 정보 기술이 융합되는 융복합의 기술이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도시계획이라는 그런 큰 테두리 잡는 것과 교량, 도로 등의 토목적인 도시 기반 시설과 정보, IT가 결합돼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내는 거죠. 유비쿼터스 기반을 구축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정보를 통합하여 가공한다. 자, 개별적인 도로와 교량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통합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공해서 우리는 교통, 환경, 복지, 방제 등의 다양한 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즉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관련 법률은 2008년도에 제정된 유비쿼터스 도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될 것이다. 자, 도입 배경. 급속한 IT 산업의 발전 및 세계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했다. 어디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라고 할 것이고, 누구나가 다 스마트폰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도시 공간을 제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동차 같은 경우만 봐도 스마트폰으로 시동을 걸고 자동차의 온도를 제어하고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도시 영역까지 확대하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기능 및 관리를 효율적인 제고를 해야 된다. 자, 도시 문제 해결한다? 뭔가 요즘 떠들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전체적인 CCTV 구축망을 통해서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유비쿼터스 도시죠. 그래서 도시의 기능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자. 우리 그런 거 버스 간단한 예로 보면 버스 간판이 아니라 그 도착 예정 시간 알려주는 버스 정류장마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보다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죠. 도시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미래 도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유비쿼터스, UCT 도시계획이다. 현황 및 그 기술을 보면요.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중점 R&D 사업, VC10이라고 해가지고, 있었죠. 녹색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선도적 기업,
선도적 사업에서 10가지 부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비쿼터스였고요. 유비쿼터스였고, 국토해양부와 함께 해양부, 방송통신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 등 모든 분야, 유관 분야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하나의 도시개혁 방향인 거죠. 2008년 말 준공된 이제 화성 동탄을 시작으로 화성 동탄 신도시를 기점으로 약 60여 개 지자체에서 UCT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화성 동탄 한번 이제 견학을 가보시면 유비쿼터스 관제센터라고 해서 도시 공간을 이제 CCTV를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개념의 혼동과 이해의 부재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 에코시티의 개념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UCT라는 게 지금 모호할 수 있어요. 전자기기가 통합한다. 근데 요즘 추세는 또 이제 환경까지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유비쿼터스라는 게 뭐 흔히 봤을 때 둥글 잡는 거 아니냐, 가만히 있어도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의 의견들도 있을 텐데요. 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유비쿼터스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유비쿼터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언제 어디서든 기기 제약을 받지 않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이런 법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만들지 아니해도 점점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도시계획가라는 사람들은 보다 열린 마음을 융합하자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고요. 기술 및 산업부를 본다면 정보 수집, 정보 가공, 정보 활용, 기타 기술을 분리할 수 있고, 지금 2003년까지 이제 핵심 기술의 수준을 70%에서 80% 향상시키겠다. 어떤 이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거죠. 네. 이 정도로 보고요. 이와 같은 된 기술을 본다면, 이제 RFID, 전자태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통카드 생각하시면 돼요. 갖다 댔을 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렇죠? 전자태그와 같은 RFID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거고, USN, 유비쿼터스 센스 네트워크다 해서 전체적인 기반 시설들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자는 거. 브로드밴드, 커버레이션 네트워크에서 광대역 통신망, 그러니까 통신망 체계가 잡혀 있어야 전체적인 공간이 될 것이고요. 그 밖에도 무슨 시스템 통합 기술, 위치 기반 서비스, 개체 식별 정보, UFID 같은 이런 시설,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도시를 하겠다. 아무래도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거, 전자기기가 통합돼야 되고,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버스 교통카드, 혹은 자동차 BRT 시스템이라고 했나요? 그 전광판 시스템 등 그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보다 윤택하게 만들자. 그런 내용이 되겠죠. UCT의 적용 분야를 살펴본다면 이제 통합정보센터, 공공정보통신망 구축하고 지역 포털을 연계할 수 있으며 방범의 CCTV, 그리고 대중교통정보 시스템, 교통신호 제어.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범적인 케이스인데 간단하게 본다면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 차량 통행 많지 않은 곳에는 보행자가 버튼을 눌러서 신호등을 제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은 이제 조금 사람을 움직일 때 스스로 먼저 컨트롤 해주겠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호등 쪽에 사람이 많다면 알아서 신호를 걸리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장거장, 미디어보드, 사회복지장애인 독거, 편부모가정의 비상콜 서비스, 대기, 수질, 환경 등 감시, 기상변화에 따른 실시간 대응 등에 대한 것을 우리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전달해주겠다. 그러니까 한 일 꽤 됐죠. 우면산이 이제 산사태가 났을 때도 보면은 폭우가 내리는데 긴급 조치 시스템이 안 잡혔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전달해주겠다. 재난, 재해예방, 농작물 시설물 관리, 쓰레기 폐기물 관리, 그리고 주민 참여 등의 양방향 정보체계 시스템을 잡아보자. 이런 것을 유비쿼터스가 꿈꾸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본다면 이제 UCT 제도 및 기반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관리, 운영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고 핵심 기술의 표준 정리 및 개인정보 보호의 방안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전자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컨트롤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좀 있겠죠.
핵심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이 같이 있어야 된다. 정보 수집, 가공 등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유비쿼터스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계시다면 아무래도 이쪽 우리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니까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이라는 협회가 또 있고요. 그 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민간 자격증이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혹은 자기 커리어 준비를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될 테니까요. 그 준비 한번 해보시고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해외 시장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취약산업의 기술 개발 및 지원, 지역산업 관련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UCT 기술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비쿼터스라는 것은요, 이제 국민들이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체감형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능의 행정 체계, 아무래도 절차가 투명해지고 신속한 처리가 되는 그런 체계와 맞춤형, 양방향, 지속 가능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기가 정보에 따라서 버스의 운영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친환경 녹색 서비스, 신재생 에너지의 생성 및 소모. 그래서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지능형의 재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 간접자 SOC의 그 진흥화가 이런 건 저런 거겠죠. 상하수도관이 노후도를 체크해서 언제쯤 교체 시기를 알려준다. 이런 부분들. 교육 지식 서비스의 극대화, 원스톱 문화,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광 서비스 같은 경우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동시 번역 시스템을 잡아주든가, 어떠한 RFID 태그를 활용해서 어떤 건축물에 근접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다. 자, 다음은 이제 도시가 바라보고 있는 패러다임 중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문화도시.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도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창조 산업,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플로리다가 얘기한 크리에이티브 시티, 즉 창조도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문화도시의 사례인 스페인 빌바오를 통해서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 지역 산업이라, 자, 지역의 문화, 예술, 산업, 환경, 복지, 교육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창조적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는 지역 내 발전 산업이다. 자, 창조적 역량을 뭔가 새로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창조 계급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지식을 만들 수 있는 교수도 될 수 있고요. 작가, 예술인, 이와 같은 사람들을 뜻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지역의 역사, 유산,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자립적인 지역 발전을 구축하자. 그러니까 창조도시라는 것, 창조산업이라는 것이 그 해당 지역을 육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개념이 되겠죠. 특징을 살펴본다면 지역의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떤 별도의 위원회를 조성하고 금융 혜택과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도시계획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창조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선 장소성을 가진 곳이어야 된다. 지역사회 거점과 랜드마크, 장소 마케팅을 중심으로 창조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고, 계획성,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민과 방문객의 욕구를 충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소 만들기죠, 지금. 장소 만들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장소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맥락과 어떤 흐름과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토대로 거주민과 새로운 관광객이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자, 판촉성, 프로모션을 통해서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방문, 참여를 유도하고 입체적 소통의 체험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했다. 광고가 돼야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리고 사람 중심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지역 공동체, 사람 중심적 지자체, 주민 협력과의 협약이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 혹은 문화라는 것, 혹은 재생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의 흐름이겠죠. 도시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4P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본다면 장소성, 플레이스,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적이어야 되고, 프로모션, 판촉을 해야 되며, 피플, 사람 중심의 공간을 만들자. 사실 어쨌든 보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내용, 뻔한 내용일 거예요. 알아두시면서 개념을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플로리다의 창조도시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가 보죠. 창조도시. 자, 플로리다의 창조도시, 크리에이티브 시티란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알고는 있을 거예요. 창조라는 것이. 창조적 인재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다. 자, 무슨 말일까요? 창조적인 인재,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무형의 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도시의 형태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이 홍대 같은 거 생각해 볼까요? 홍대 같은 경우 인디밴드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인디밴드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들은 새로운 인디음악이라는 새로운 노래를 만들잖아요. 그것이 창조적인 인재들이 창조성을 발휘하는 거죠. 어디서? 창조적인 공간, 즉 홍대라는 지역에서. 이 같은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3T다라고 얘기를 해요. 테크놀로지,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고 이제 인재가 필요하고 관용성,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한다면 이제 우리 플로리다의 창조도시 같은 경우 이 창조도시를 구분하는 평가하는 지표 중에 두 가지를 들어요. 하나가 게이 지수고 하나가 보헤미안 지수. 그래서 게이 지수라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만큼의 게이가 있느냐. 말이 조금 이제 더 할 수 있는데요. 게이라는 그 소수의 성애자들을, 동성애자들을 위한, 동성애자들이 얼만큼 있는가는 그 사회가 얼만큼 포용력을 갖고 있냐, 관용력을 갖고 있냐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게이 지수로 창조성을 평가하고, 또 하나가 이제 보헤미안 지수라고 해서 그런 예술가들, 노래하고 춤추고 그림 그리는 그런 예술가들이 얼만큼 분포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수가 높다면 그 도시는 창조적인 역량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용성이 하나 나왔고요. 자, 계층 구조. 창조 계층이라는 것은 창조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그래서 그들은 과학자, 기술자, 건축가, 디자이너, 작가, 예술가, 음악가와 같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 계급이고, 창조 산업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겠죠. 또 창조적 아이디어와 컨텐츠를 바탕으로 둔 산업, 그래서 개인의 창의성과 기술, 재능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다. 자, 그리고 노래 부르는 것 같은 경우 정말 1인 기업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은 아이돌 같은 경우도 보면 고부가치 산업이 하나가 들어오겠죠. 창조 환경, 인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정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적인 게 오픈되어서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회계성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정해진 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거기서 뭔가 스스로 할 수 있고 창조적이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 다양한 알트와 함께 배경이 열렸을 때죠. 그래서 창조적 인재와 창조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선호하는 도시 환경이다. 즉 새로운 걸 시도함에 있어서 구박받지 않는, 나쁜 편견을 받지 않는 그런 도시가 창조 환경이다. 자, 지금까지 유비쿼터스 도시 UCT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아직 UCT라는 건 실제적으로 법제화가 제대로 구축되거나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본 개념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이 나아가야 되는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법령이 또 출제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UCT와 관련돼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겠다 하면 좀 더 관심 분야를 폭넓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UC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